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4년 9월 연금저축펀드 월마감 영상입니다. 월정립 매수하는 서대리 연금저축펀드의 9월 한 달간 수익률은 1.5%, 금액으로는 54만 7천원 수익입니다. 7월과 8월 2연속 마이너스였는데 3달 만에 빨간 숫자를 다시 보니 매우 반가웠습니다. 9월 8일까지만 해도 연금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3.38%까지 떨어지다 보니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중순부터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9월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서대리 연금계좌 9월 수익률은 미국 시장지수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서대리 라이벌인 S&P 500은 9월 한 달 동안 1.6%, 나스닥은 2.3% 올랐는데 연금계좌는 1.5%입니다. 미국 시장지수 ETF가 계좌의 90%인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달도 달러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달러 환율이 1337원에서 1314원으로 1.7% 떨어지면서 국내 상장 미국 ETF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정고점인데 국내 상장 미국 ETF는 계속 떨어진다면서 역시 한국파는 사면 안 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요. 달러 환율이 원화로 표시되는 ETF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S&P 500도 일자별 달러 환율에 맞게 원화로 계산해서 차트를 그려보면 국내 상장 S&P 500 ETF와 비슷해집니다. 즉, 국내 상장 S&P 500 ETF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세 혜택이 넘사벽인 연금계좌에서 모아갈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달러 환율이 1.7% 떨어진 것 치고 서대리 연금계좌 수익률이 미국 시장지수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요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중국 ETF 덕분입니다. 매월 결산할 때마다 마이너스였던 항생테크 ETF가 9월 한 달 동안 30% 넘게 오르면서 서대리 계좌 수익률을 살려줬습니다. 계좌 비중이 큰 S&P 500 ETF는 0.2%, 나스닥 ETF는 0.6% 올랐는데 항생테크 ETF는 30.3% 상승하면서 서대리 연금계좌 9월 수익률이 1.5%될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보니 중국이 발표한 부양책 덕분에 2008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주식을 팔아서 중국으로 몰려간다는 기사도 있고요. 한국 주식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든 시장에 치이는 모습이라 아쉽습니다. 여튼 중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면서 마이너스 50%까지 갔던 항생테크 ETF도 마이너스 17%까지 회복했습니다. 한 달에 30%가 올랐는데도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을 보면서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지만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다는 진리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 기회에 항생테크 ETF를 보내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지 10월 중 결정할 생각인데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중국 ETF 투자 중인 구독자님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올해 누적 수익률은 20.31%고 금액으로는 591만원 수익 중입니다. 매월 50만원 입금한 결과 9월 말까지 누적 입금액 450만원입니다. 이제 3번만 더 넣으면 올해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다 채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니 2024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올해 마음먹었던 목표들을 하나씩 잘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2024년 키워드는 절세계좌였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 입금 한도를 열심히 채우는 게 목표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올해 12월까지 무난하게 600만원 채울 것 같고 IRP는 300만원을 이미 입금했습니다. ISA도 남은 기간 한 달에 100만원씩 입금하고 투자하면서 만기 해지 전까지 최대한 채워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서대리 연금저축펀드 계좌 현황과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9월 연금저축펀드 거래 내역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9월 2일에 받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배당금 7,385원과 9월 3일에 입금한 50만원을 합쳐서 3개 ETF를 시장가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ETF는 에이스 미국 S&P 500 16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5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9주입니다. 기본적인 매수 비중은 S&P 500 60% 고정이고 나스닥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남은 40%에서 반반씩 나눠 가집니다. 다만 한쪽에 욕이 많아지면 의도적으로 욕먹는 ETF에 투자 비중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연금저축펀드 총자산은 3,700만원으로 8월에 이어 9월도 계좌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50만원 입금과 55만원 수익 덕분인데요. 물론 이제는 계좌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한 달 투자금이 50만 원보다 평가 손실이 더 많기도 하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연금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인 만큼 변동성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ETF 수량 늘리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5년 넘는 기간 동안 영노조 펀드 월적립 매수 덕분에 누적 수익은 1184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내내 하락했던 2022년에는 계좌 총자산이 원금 밑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하락장은 짧고 상승장은 길었던 것처럼 서대리 연금 계좌도 수익 났던 달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상향하는 ETF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버틸수록 보상받는 구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 사고 파는 타이밍보다는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9월 24일 진행했던 라이즈 연금 세미나에서 저만의 하락장 멘탈 관리 방법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월적립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가장 대표적인 현금 흐름이고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한 달 생활비보다 많으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수입이 200만 원 안 된다면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언제 팔지가 정말 중요해지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만 하락해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 보고 팔자니 자산이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안 팔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 관점에서 현재 저는 정기적인 수입이 고정 생활비보다 많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금도 일부 확보해둔 만큼 주식시장 움직임 자체에 별로 영향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실제로 계좌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더욱 장기 투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는 워런 버핏 말처럼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하락장을 맨몸으로 맞으면서 열심히 주워 담았더니 계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면 되겠다는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계좌 총자산이 늘면서 장기 투자 믿음도 더 강력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매월 50만원씩 시장가의 ETF만 매수하고 가만히 뒀을 뿐인데 계획 금액과의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692만원 차이입니다. 물론 정말 운 좋게도 제가 투자한 기간에 시장이 좋았던 덕분에 가능했지만 꾸준히 투자하면서 모았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62개월 동안 연금 투자하면서 계획금액 밑으로 떨어졌던 때는 20번이고 원금 밑으로 내려간 적은 고작 5번 뿐이었습니다. 만 55세까지 가는 여정에 2022년 같은 하락장을 적어도 2번 이상 만날 텐데 이때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모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투자만으로도 풍족한 노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계속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